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올해 처음 저희가 센터가 수립이 됐는데 히트펌프 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1년 정도 걸쳐서 히트펌프 기술 로드맵이 작성이 됐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전시장에 왔었는데 저를 보고 자꾸만 에너지연구원에서 왔냐고, 그래서 애견 그러길래 저는 기계연구원입니다. 기계연구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연구실장, 열애 솔루션 연구실장을 하고 올해 이제 히트펌프 연구센터가 되면서 이제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히트펌프, 에너지 시스템, 뭐 열량기, 공조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이제 시험 평가나 폴라스 시험 기관이고 숙련 시험 기관, 그다음에 이제 대한설비공학회 이제 전 냉동부문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지역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연구원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기계연구원은 이제 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발족이 됐고, 그 뒤에 이제 92년에 한국기계연구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항우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항우연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해양공학연구센터 이건 했고, 지역에 센터가 있습니다. 대구, 부산, 김해 센터가 있고요. 같이 있던 이제 부설재료연구소가 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패러다임 선도 초격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비전은 올해 이제 연구원장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K머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종합연구기관으로 비전을 선포를 하셨고, 2030년까지 디지털 킴 달성을 하는 걸로 지금 경영 목표를 삼았습니다. 핵심 가치가 VVIP로 대변이 되는데, 이제 V는 이제 고객 중심, 그 다음에 그 뒤에 V는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 가치 창출, 그 다음에 I는 진실성, 그리고 P는 개척 정신, 이렇게 주요한 핵심 가치를 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원장님 밑에 부원장님 한 분, 그 다음에 3개 연구소, 6개의 본부, 그 다음에 1개 구, 3개 지역센터, 40개의 센터 실로 이루어졌고, 여기가 있는 거는 탄소중립 기계연구소 밑에 히트펌프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520명이 조금 더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한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센터는 슬로건을 세상의 모든 열을 움직이는 히트펌프 연구센터다라고 슬로건을 삼고, 잠깐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열공력 극한 기술 연구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 시스템 연구실, 열에너지 솔루션 연구실, 지금 히트펌프 연구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4개의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시스템 연구하는 파트, 핵심 기자재, 그 다음에 응용, 열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2개의 스티어링 그룹이 있어서 히트펌프 로드맵 관련된 작업, 그 다음에 대협력 홍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와 이제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좀 히트펌프를 좀 확산하고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협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전략 지도 이런 것도 지금 곧 발간할 예정이어서 이런 것들을 삼아서 올해는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디지털 혁신을 좀 이루어서 히트펌프도 좀 디지털화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더욱더 확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연구 분야는 고효율 친환경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그다음에 히트펌프 핵심 기자재 기술, 히트펌프 응용 및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의 열 공정 및 고성능 에너지 반응 기술,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산업용 히트펌프, 그다음에 열교환기나 반응기, 열전과 같은 이런 기자재 기술, 그다음에 미활용 에너지를 적용하는 히트펌프, 그다음에 제지 염색 채광, 스마트팜 등의 산업 공정열을 응용하는 그러한 기술, 그다음에 열에너지 네트워크 응용 기술, 그다음에 열 전기 기계 에너지 상호간 변환, 장주기 열에너지 저장 및 변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기술 혁신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좀 살펴보면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예, 지금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300도씨급 고온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그리고 차세대 대체 냉매 관련된 기술 개발하는 과제, 대용량 대온노차 산업용 히트펌프 운영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설계 플랫폼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냉난방 기술 개발 알키미스트 과제 총괄로 수행하고 있고, 냉온수 동시 생산이 가능한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 그리고 자연냉매, 이 물이죠. R718를 적용하는 압축식 냉각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수행했고요. 꼭 히트펌프만 아니라 열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취결 세미나에 들었는데, 취결 세미나에서 이 장주기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스토리지, 서멀 에너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서멀 에너지 그리드 스토리지, 이런 어떤 카테고리의 열 에너지 관련된 저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으로,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카테고리인데, 이게 이제 카르노 배터리로 이제 좀 묶을 수가 있는데, 카르노 배터리가 결국은 이제 전기를 열로 저장하고 이걸 다시 또 열 저장한 거를 전기로 응용할 수 있는 이 파트에 있어서 이 히트펌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히트펌프 과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타겟은 300도씨지만 이 300도씨 고온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앞단에는 이제 변동성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고온 열전장 시스템을 두고 산업 공동에 필요한 열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고온 히트펌프 시스템 통합 기술, 고온 고체 열저장 기술, 고온용 터보기기 개발, 이렇게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제를 좀 살펴보면, 이것도 작년에 이제 시작된 과제인데, 대용량 대온노차 히트펌프 운영 기술 및 현장 실증인데, 저희가 이제 전체는 이 대용량 히트펌프를 산업 공정에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지 건조 공정에 적용을 하고 실증하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히트펌프에서 기존에 이제 보일러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좀 더 에너지를 저감하겠다 해서 이제 실증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냉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과제에 참여하게 돼서 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핵심 냉각을 활용하는 열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히트펌프 기술 로드맵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히트펌프 기술 로드맵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 2월에 이제 기술 로드맵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설비공학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 기계연구원 내부에서도 이제 좀 요청이 있어서, 이제 저희 당시는 연구실이죠. 연구실을 지금 이제 히트펌프 연구센터에서 그 일을 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걸쳐갖고, 로드맵 관련된 작업을 해서, 이 기술 로드맵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갖고,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책지에 실어갖고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기술 로드맵 구성은 크게 기술 로드맵의 개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의 환경 변화 전망, 그 다음에 비전 및 추진 방향, 전략 품목 개요, 전략 로드맵, 그리고 결론, 이렇게 순서로 나눠져 있고, 이 로드맵에 이제 들어갈 카테고리가, 히트펌프의 카테고리를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용 히트펌프, 카르노 배터리, 미활용 에너지 히트펌프, 열에너지 네트워크, 이렇게 4개의 어떤 그 범주를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산업용 히트펌프는 활용도가 높은 스팀 생산 공급 온도 100에서 200도의 열을 생산하는 히트펌프로 좀 한정을 해서 여러 종류 온도, 용량 제약 없이 실제 산업 공정에 요구되는 온도 영역, 용량을 고려한 것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설계, 냉매부터 해서 시스템 설계, 열기관지 설계 부분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뭐 중온 또는 고온으로 보내서 이러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좀 대상으로 좀 살펴봤고, 카르노 배터리는 고온의 열 생산, 고온 열 저장, 열을 이제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고온 열 저장은 저희가 이제 고체 열 저장을 좀 타겟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온 히트펌프는 좀 전에 말씀드린 300도 이상의 고온열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고, 발전원에서 카르노 배터리 부하 대응의 전체 시스템 설계 운영 기술을 범위로 해갖고 저희가 좀 자료 작성을 하였습니다. 미하령 에너지 히트펌프는 여기가 미하령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하천수나 뭐 버려진 폐열, 소각장, 미하령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트펌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동향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열수는 주로 100도 미만의 저온, 열온에 따라 소각열, 폐열 같은 것, 그 다음에 하천수열, 해수열, 지열 등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수열, 지열, 폐열, 히트펌프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열에너지 네트워크는 아직 지금 뭐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뭐 유럽에서는 지역 또는 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거래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 로드맵 작성 범위에 넣었는데, 지역과 같은 열에너지 소스를 공유하거나 또는 빌딩 또는 지역 간의 온수, 냉수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어떤 이 네트워크 인프라, 양방향 열에너지 수요 공급에 따른 열 거래 등을 좀 고려해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지도가 좀 안 보입니다. 작업이 어떤 그 저희가 자료의 소스에 따라서 이 시장의 규모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1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좀 국가별, 또 냉매 종류별, 그다음에 제조사별, 뭐 이렇게 좀 사용처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히트펌프 시장을 동향을 제시했고, 대략적인 어떤 흐름은 맞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그 그룹별로 이제 기술 동향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 수준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 품목으로 아까 4가지 산업용 히트펌프, 카르노 배터리, 미하령 에너지 히트펌프, 열에너지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서 각각에 대한 세부 아이템들을 조금 구체화시켰고요. 구체화시킨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 품목별 기술 개요 상세한 내용을 좀 분석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기술하였습니다. 네, 기술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로드맵은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초안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뭐 이렇게 이대로 간다라는 건 아니고, 뭐 산업용 히트펌프는 저희가 뭐 지금 대용량 터보 뭐 이렇게 스팀 히트펌프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다. 올해 또 이거 관련된 과제도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카르노 배터리는 저희가 이제 뭐 자연냉매 활용한 거, 고체 고온 열저장, 그다음에 장주기 ESS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단기, 중기, 장기에 해당되는 어떤 아이템, 기술 또는 어떤 실증 이런 것들을 좀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하령 에너지 히트펌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열에너지 네트워크도 유사하게 이렇게 좀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걸 했고 올해도 로드맵의 어떤 업데이트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하는데, 이제 분야는 저희가 좀 선택을 좀 다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기 중앙대학교 김민성 교수님이 이제 요 국제 히트펌프 기술협력 관련돼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 히트펌프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뒤에 이렇게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